안녕하세요. 시인유리 명리 공부방 입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사주 해석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음양과 오행을 공부하였습니다. 만물의 바탕에는 음양의 상대성이 존재하고 오행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음양과 오행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사례탐구를 스스로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강의는 입문 과정이므로 개념 이해에 중점을 두고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내용과 이해를 넓혀 갈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추론하는 해석 코드인 십신을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주를 해석하는 개념 십신을 공부하겠습니다. 십신은 나와 사회적인 관계, 인간관계를 해석하는 코드입니다. 식신도 일간을 기준으로 상생, 상극의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를 해석합니다. 십신은 사주에서 나와 같은 오행은 비겁, 내가 생하는 오행은 식상, 내가 극하는 오행은 재성, 나를 극하는 오행은 관성, 나를 생하는 오행은 인성으로 오행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는데, 이것을 다시 음양이 같은 관계와 음양이 다른 관계를 분류해서 나와 같은 오행인 비겁의 경우 음양이 같은 경우를 비견, 음양이 다른 경우를 겁재, 내가 생하는 식상은 음양이 같으면 식신, 다르면 상관, 내가 극하는 재성은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 나를 극하는 관성은 음양이 같으면 편관, 음양이 다르면 정관, 나를 생하는 인성은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다르면 정인으로 십신을 구분합니다. 십신도 역시 오행과 같이 상생과 상극의 관계로 해석하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비겁이 생하는 것은 식상이고, 식상은 또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 관성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나와 비겁을 생하는 것이 상생의 순환관계이고, 나와 비겁이 극하는 것은 재성인데, 재성은 또 나를 생하는 인성을 극합니다. 나를 생하는 인성은 또 내가 생하는 식상을 극하고, 이 식상은 나를 극하는 관성을 극하고, 관성은 나를 극하는 기운입니다. 이것이 상생상극의 관계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나와 비겁이 극하는 재성은 나의 극을 받지만, 또한 재성은 나를 생하는 인성을 극해서 나를 생하는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고, 또 나를 극하는 관성을 생해서 그 관성의 에너지를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상은 내가 생하는 기운으로 나에게 재물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관성을 제어해서 관성이 나를 극하는 기운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식상의 힘은 내가 에너지를 주는 것에서 발현되므로 인성의 생이 없이 내가 식상을 보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축소하여 쇠해지는 그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인성은 나에게 생하는 에너지를 주지만, 또한 태거할 경우 식상을 극해서 나의 활동력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성은 나를 극하는 관성의 에너지를 생으로 돌려서 나에게 또 관성을 극하는 에너지를 나에게 명예로 가져다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십신들은 서로 정적인 의미와 반적인 의미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행을 볼 때 음양의 논리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주에서 천간과 지지의 십신 관계를 익히기 위해서 갑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의 관계를 아주 살펴보겠습니다. 갑일간과 같은 비겁은 비겁 중에 음양이 같은 갑과 인은 비견이 되고 음양이 다른 을과 묘는 겁재가 됩니다. 갑일간이 생하는 화는 식상인데 음양이 같은 병과 사는 식신이 되고 음양이 다른 정과 오는 상관이 됩니다. 갑일간이 극하는 재성은 토가 되는데 토 중에 음양이 같은 무진술은 편재가 되고 음양이 다른 기축미는 정재가 됩니다. 갑일간을 극하는 관성은 금이 되는데 금 중에 음양이 같은 경과 신은 편관이 되고 음양이 다른 신과 유는 정관이 됩니다. 갑일간을 생하는 것은 수가 되는데 수인성의 경우 갑일간과 음양이 같은 임과 해는 편인이 되고 음양이 다른 개와 자는 정인이 됩니다. 그러면 요 십신이 과연 사주 해석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이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신을 사주에서 해석하는 대표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오행을 비겁, 내가 생하는 오행을 식상, 내가 극하는 오행을 재성, 나를 극하는 오행을 관성, 나를 생하는 오행을 인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기 음양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비교해서 이렇게 십신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비견은 나와 같은 오행으로 같은 성향을 가진 것이므로 나의 본능의 표현일 수 있고 나의 주체성, 나의 독립성, 그리고 비견이 많을 경우 그것은 고집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비견은 나와 경쟁자이기도 하고 또 특히 겁재의 경우는 나의 재물을 나누게 되는 탈재의 의미도 가집니다.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으로 나의 표현이고 나의 활동성을 의미하며 나의 감성의 표현이고 또 내가 가지는 전문성을 보이는 것이고 식상은 나를 극하는 관성을 극해서 일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내가 극하는 오행인 재성은 나의 세계적인 욕망이 되기도 하고 욕망이고 그것은 재물의 취득을 의미하며 또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고 또 사회 속에서 어우러지기 때문에 사교성을 의미도 하고 계산적이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관성은 나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제어의 힘이지만 이것이 인성과 결합되면 나에게 명예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감, 원칙, 또 이 관성의 힘이 커지면은 나를 무자비하게 제어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또 인성은 나를 생하는 에너지이므로 나에게 사랑을 주는 모성을 대표하고 또 나의 역량을 측정하는 학문을 의미하고 나에게 명예를 주는 문서와 도장, 또 지혜, 직관력, 인성이 많으면 또 의타심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의타심 이렇게 대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육친 관계로는 비겁은 형제, 동료, 경쟁자의 관계이고 식상은 여자의 경우는 내가 낳은 자녀, 남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어머니인 장모, 재성은 남자의 경우는 내가 극하는 배우자, 여자의 경우는 부친, 관성은 남자의 경우는 자녀, 여자는 나를 극하는 배우자, 인성은 나를 사랑해주는 모친, 또 나를 도와주는 스승, 윗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십신이 구별되는데요. 십신은 자체적인 독립적인 해석보다는
오행과 연계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의 특성도 오행에 따라 다르듯이 같은 식상이라도 목이 가지는 것과 화, 토, 금, 수의 성향이 다르게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례 사주를 통해서 십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앞서 오행에서 보았던 그 사주 그대로입니다. 단지 표현이 상극관계가 십신으로 표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오행은 토인데 무토는 음양이 같으므로 식신이 되고, 같은 토이지만 음양이 다른 미토는 상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극하는 관성 중에 계수는 나와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 되고, 자수 역시 나와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 됩니다. 그리고 재성이 있는데 내가 극하는 재성이 경금이 있는데 경금은 나와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양관계를 구분해서 상호간의 십신의 관계를 정립하고, 여기서 관계를 따져보면 정관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직장의 의미도 가집니다. 그리고 재성은 재물을 의미하죠. 근데 이 관해의 의미를 보면은 나를 극하는 에너지가 아주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재를 보면은 재는 지지에 뿌리도 없고 또 재성을 돕는 에너지도 없습니다. 에너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토라는 기운이 또 이 관성을 극하는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세력이 분산돼서 이 재성을 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생해줄 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 재성은 관성을 생하는데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도 관성으로 빼앗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는 나를 제어하는 힘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직장과 재물의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돕는 인성인 목기운과 이 극을 분산시킬 수 있는 화기운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것은 이 강한 관성의 기운들을 수생목, 목생화로, 이것은 관성이고 여기는 인성이어서 관인상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관인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줄 목의 기운이 가장 필요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스스로를 도야하면서 모군이 들어오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사주의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오행의 상생상극에 의해서 십신관계의 상호관계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신에 관한 판단이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의 십신 조견표를 일간별로 만들어서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간별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러니까 일간 중심이기 때문에 천간에만 해당되죠. 그것을 각 천간과의 관계를 쭉 나열하는 것이니까 요 표를 뭐 출력해도 좋고 해서 놓고 십신 관계를 판단해 보시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지지십신 조견표입니다. 역시 일간은 같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따라서 지지의 십신 관계를 쭉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신 조견표를 출력해 놓고
사주 팔자에서 또 십신을 판단해 보면서 그 오행이 어떤 오행인지를 확인하는 연습을 하시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십신이라는 새로운 코드를 공부하였습니다. 음양과 오행 그리고 십신은 사주 해석의 핵심이 되는 3대 요소입니다. 음양과 오행이 사주가 타고난 성향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십신은 사회관계와 인간관계를 해석하는 코드입니다. 오행의 순환처럼 십신의 상호관계도 순환관계이므로 사주를 볼 때 오행과 십신을 같이 호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은 주요 개념의 마지막 시간으로 지지에 내장되어 있는 하늘의 기운인 지장간을 주제로 공부할 것입니다.